중국 사람들은 2,000을 받는다면 저희는 700, 800, 1,000원 이렇게 반도 안 되는 돈도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일은 제일 힘든 거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왜 적게 주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주문 준 대로 우리가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형편이었고 그 목장에서부터 시장이가 정마당이가 멀지 않아요. 그래 바구니를 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놓은 가정에 한 번은 이렇게 나무로 캐갖고 그걸 이렇게 팔아서 이제는 집에 낮에 일찍이 팔아갖고 가자 하고 하는데 웬 여자가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 여자가 자기 나무로 다 살 테니까 이게 얼마냐 하니까 얼마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주머니를 이래 만지더니 돈을 안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여기 어디 가면 시장이 집이니까 거기 가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니 아무렴 임신인데 뭐.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나무로 그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또 목장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 아니, 했었거든요. 당연히 세상에 임신한 분을 잘해주는 게 사람. 그래갖고 그 집에 갔는데 이렇게 집이 여름이다 보니까 바깥에 집 앞에 이렇게 식탁이랑 있고 우자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더워서 거기 이렇게 앉아서 물도 먹고 뭐 과자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저 먹었어요. 그러다가 여자가 마땅히 이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여기 우리 집 요 사이로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가면 되니까 가지고 내가 목장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라는 갔어요. 그때 당시 벌써 나는 이미 팔렸던 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팔렸던 것도 몰랐고 그 집에 간 다음에 이 여자는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나하고 지금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 아빠한테 얘기를 전화를 하자고 보니까 우리는 전화도 없었지. 또 아빠 같이 남편과 같이 옆에 일하는 한족 사람의 전화번호도 모르지. 그다음부터는 내 운명을 내가 살아야겠구만. 내가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연결이가 끊어졌던 거거든요. 어머. 예. 말이 돼? 와. 아니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지. 만삭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그냥 납치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쳤댔자 북한이가 북송되는 것밖에 없고 배 안에 애는 죽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짝소리 말고 움직이자 하는 데는 사람이 산 사람이라면 반드시 길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가는 대로 가자 했는데 강고시가 저를 봉머리 말을 못하는 사람한테 저를 팔아 넘겼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생활하는 과정이 며칠 안 돼갖고 그 봉머리가 저한테 몸을 덮치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쁘게 되니까 막 밀어 방가치고 창문으로 조금만 됐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 지금보다 몸이 진해 약한 때여갖고 그 창문으로 뛰어서 제가 달아났거든요. 그 배를 붙잡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돈을 조금씩 줬어요. 그래 슈퍼로 간다며 치고 그 돈을 먹지 않고 그 돈을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다 보니까 언제는 난 달아나야 된다는 이 목적이 있어갖고 그 돈을 내가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망쳤는데 가다가 제가 양수가 터진 거예요. 막날? 막달이네. 이제는 돈은 거기로 잡히면 이제는 내가 죽는 목숨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시내로 나갔어요. 시내로 나갔는데 옷으로 달려가니까 무수고 어떤 버스 어떻게 타는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모르는 상황인데 그 버버린의 집에 있을 때 TV로 이게 TV를 잘 안 나오는데도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를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버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생긴 버스만 내가 타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연길에서 얼마 멀지 않다 보니까 버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겠는데 한글로 이렇게
그 써놓은 게 있어요. 연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연변은 한글이 있어. 예, 예. 그래갖고 일단 그 버스에 딱 올랐는데 앞에 저 사람들이 다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뒷자리밖에 자리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배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배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저기 있어. 예, 배 아픔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버스가 뒷자리가 더 이게 막 이게 불추니까 예, 그치, 그치. 불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버스 안에서 안 날라고 저도 안 갖고 힘을 다 썼거든요. 그 진통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예. 층인데. 근데 이제는 내 힘도 못 막을 정도로 애가 이제는 나오겠다고 애 힘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무작정 그저 뒤에 버스에다가 비닐방막을 깔고 누워서 이제는 해산할까 싶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애를 낳았어요. 가능해? 네, 버스 안에. 버스 안에서 애를 낳고 지금 나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가 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버스 안에 탄 여자분이 오셔갖고 애가 너무 추워한다고 새파랗다고 이래갖고 그때 당시 한 버스 안에서 한 30분 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 새파랗게 된 상태고 우리가 지금 탯줄도 지금 못 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그분이가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서 애를 덮어주고 기사님한테 찾아가서 병원으로 가자 이래갖고 저는 정류소에 안 들르고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애가 대추로 3바퀴 목에다 감고 나왔대요. 그때 선생님이 말해주신 거 알고 선생님이가 대추를 끊고 그때까지 애가 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민감하긴 했었거든요. 하나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일단은 대추를 끊어갖고 병원에 애는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남자분들은 버스에서 병원 앞이니까 다 내리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저를 어떻게 해갖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탁 들어가니까 애 울음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다행이다. 예. 그리고 저기 분명 내 애다. 예. 그리고 다른 거는 그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한테 다른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내 옆에다 가져다만 놔라. 애를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이게 내가 몰래 이제는 팔렸다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는 소리 내는 애라도 좋으니까 내 옆에다 가져다 놓으라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배를 만져보더니 태반 하나 또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태반이 또 하나가 더 있다고요? 쌍둥이인가? 태반이 하나 있는데 이 쌍둥이인 것 같다. 와. 쌍둥이 몸으로 그렇게 다니. 전혀 몰랐어요 쌍둥이인 거. 전혀 몰랐어요. 그 북한에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초음파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로 가게 되면 저 가장 선생님이 이게 오래 하시고 좀 유명한 가장님들은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쌍디다 뭐이다라는 게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초반에 임신된 상태에서 집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또돌이 생활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못 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예, 예. 큰 아이는 이제 먼저 아이는 숨을 쉬고 얘 옆에 있고 네. 그럼 아이를 또 출산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 원장님이 그걸 보시고
한국 같으면 배를 절개를 해서 그거를 태반을 꺼낼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수술대 올라가고 수술비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수술대들가 이렇게 큰 이게 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깡짜로 뜯어내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갖고 저기 정식 출산이 아니라 예, 출산이 아니고 죽은 태반이다 보니까 아이가 속에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 큰 아이인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죠.